네,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서 당의 지지율과 또 후보의 경쟁력 높이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해드린 것처럼 원내대표 후보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또 민주당은 정당 공천과 특검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재대학교 장성호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국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요즘 올림픽 소식 때문에 정치권의 그 이슈들이 조금은 이제 관심 밖에서 조금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 지금 일단 새누리당은 3파전이다 이렇게 좁혀지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3파전으로 좁혀지고 그것이 경선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그 내부적으로 보면 미묘한 차이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예. 최초에 출마 선언한 이해운 최고위원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동안 이렇게 흡족한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는 아주 가까운 친박이었지만 지금은 독립투사 또는 단기 필마로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친박 다수에서 부담이 없게 생각하는 사람은 김황식 전 총리가 아닌가. 그리고 그러면 왜 정몽준 의원이 여기에 뛰어들으려고 하는가. 저는 서울시장이 대선에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포스트고 집권당으로서 노출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을 자임하고 오지 않았나 저는 싶습니다. 정몽준 의원이요? 네. 그리고 나서 대선 때 이 불쏘시개하고 이런 공로를 대선 때 그 힘을 가지고 가는 장기적인 포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몽준 의원이 결국은 이제 박심이라고 하는 흔히 당내에서 얘기하는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다음 문제라고 하더라도 를 알면서도 이번 그 지방선거의 흥행을 위해서 본인이 끝까지 갈 것이다. 경선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건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죠. 중간에 사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운 최고하고 김황식 전 총리는 끝까지 갈 것 같고, 마지막에 사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 3파전. 글쎄요. 그러니까 3파전이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보고요. 또 다른 후보군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어찌됐건 서울시장 선거는 새누리당으로서도 포기할 수 없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또 의미가 있는 선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친박이 아닌 비박계 출신의 누군가로 일종의 대리전을 치게 하는 것 그것을 과연 지금 현재의 새누리당 지도부나 청와대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니까 역시 이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친박계의 좀 상징적인 인물 내지는 친박계라 하더라도 좀 새로운 인물군에 속하는 그럼 조금은 파격적인 인물도 저는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인물군을 통해서 이번 전반적인 지방선거의 성격을 규정짓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거론되는 후보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른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추가로 더 후보군이 있다는 말이죠?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 글쎄요. 뚜렷하게 누구라기보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흥행 요인이 있을 수 있는 인물. 그러니까 현재까지 거론된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긴 한데 검증도 어느 정도 된 그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새로운 정치 바람이 부는 그런 속에서 새로운 정치로 예를 들어서 서로 대립각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런 상징성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다든지 그런 면에서도 조금은 흡족치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 인물군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인물이 추가적으로 나올 개연성도 좀 상징적으로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가끔 이렇게 후보들이 쭉 나오는 걸 보면 이것이 여권의 지도부 내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띄워보고 여론조사 해보고 국민의 반응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세 분들이 저는 결국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 이른바 박심을 놓고
계속 뭐 논란이 일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세 분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이 세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먼저 김항식 전 총리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시죠. 어느 계파에 의존해서 경선에 나간다 또는 출마를 결정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제가 만약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된다 한다면은 지향하는 제1의 가치가 통합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초등학교가 동지동창이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선거대책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아는 사람으로서 저도 친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잘 좀 분류해 주세요. 그런 박심 마케팅이 첫째는 대통령을 녹되게 하고 둘째는 당의 선거 필패를 가져오는 해당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잦아들기보다는 지속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제 공개적으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심의 실체는 없지만 상징적으로 스스로들 느끼는 것이 저는 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이라든가 당 대표라든가 사무총장을 통해서 무슨 대화를 했겠지만 그것이 실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혜원 최고위원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김학의 총리만 지금 사실은 조용하고 정몽준 예. 의원하고 이혜원 최고는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이 이혜원 최고위원이 박심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그리고 선명성 경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나 여당과 집권 청와대가 같이 여당과 집권 세력을 이루어서 끌고 가려면 후보 같은 것은 서로 뭐 비밀리에 상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역대 글쎄요. 선거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생각, 네. 의중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긴 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박심 논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박심 그 논의가 일단 제기가 된 그 가장 배경은 친박계 아닌 쪽에서 제기됐을 가능성이 일단 높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제기를 해서 사실은 박심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큰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일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자,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실제로 지방선거, 특히 그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듯이 과거에도 대통령의 심중이 상당히 작용을 해왔고 예. 또 작용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볼 수도 예.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지방선거가 약간은 이제 중간평가 성격을 갖기 때문에 예.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데 특히나 서울시장 선거는 더욱더 더 그러하기 때문에 예. 관심 바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어떻게든 작용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어찌됐건 논란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심중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어떤 정당 운영 과정이라든가 특히 공천 과정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옛날에도요. 사실 뭐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서울시장이 되셨을 때 네. 그때만 해도 홍사덕 의원이 서울시장 나간다고 했을 때 다 홍사덕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회창 총재가 갑자기 이회창 총재의 마음이 이명박에게 있더라 하면서 이제 쏠렸던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박심이 정해지면 그러면 새누리당엔 다 박심만 있느냐? 비박도 분명히 있거든요. 오히려 친이계 친박계에 다시 그 사라졌던 계파 싸움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는 이제 분명하죠. 예. 네, 그렇긴 한데 이 심의 균형이 워낙 지금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친박계 대 비박계의 그 심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대략 9대1 정도로 예. 압도적으로 친박계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친박계 어찌됐건 지금 현재의 그 정당 운영 과정이나 그 구조를 보게 되면 그 청와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아마 그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의중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그런 그 정당 운영 지금 형태를 보이고요.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힘이 너무 압도적으로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이계가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예. 사실은 친박계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뭐 서울시장 선거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은 아무래도 그동안 계속 김한길 대표가 저 호남만큼은 어떻게든 지키겠다고 그래서 뭐 감기 몸살까지 걸려가면서 지금 어렵게 이제 지키고 있으면서 지지율도 반등을 했는데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누가 민주당 전남 지역부터 살펴볼까요? 움직이고 있는지요? 전남지사 후보를 놓고는 지금 주승용, 이낙연 의원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강훈태 현역 시장, 그리고 이용섭 의원. 이용섭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 경선에도 지난번에 나갔었고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에 또 맞설 여권의 카드에 또 대항하기 위해서는 또 야권에서도 뭔가 이제 빅샷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박지원 의원은 전남지사 얘기는 이제 쭉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의 호남 지지세 계속 이어질까요? 지금 상승세가 지금 가고 있는데. 끝까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 신당이 지금 나왔지만 예. 상대적으로 지금 점차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지금 투표용지가 지금 눈앞으로 점점 가까워 올수록 호남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론은 확실히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안철수 신당이 막 이렇게 떴을 때는 민주당에서 그럼 도대체 누가 나오는 건지를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뭐 이용섭, 뭐 누구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지세가 이제 합쳐진단 말이죠. 그런 네. 측면도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효과도 있죠. 예. 그런 효과가 특히 경선을 치르게 되면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 그런 상황인데 안철수 신당은 아직까지 지금 창당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아하.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만 이제 있었는데 창당 과정이 굉장히 지연이 되니까 좀 실망감으로 변한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안철수 신당 쪽은 아직 그 후보군이 지금 윤곽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창당이 되고 그 후보군들이 윤곽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지지율은 조금 달라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 호남 지역에서 이제 최근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민주당의 후보군들이 확실히 좀 앞서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최종적으로 안철수 신당 후보가 그 결정이 되면 누구를 찍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아직 안심하기 좀 이르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예. 과거 선거에서는 사실은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걱정할 게 없었죠. 예. 자기 당 후보만 확정 지으면 그냥 거의 당선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신당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를 지금 함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 예. 이것이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도 안철수 신당 후보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그 지역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 고민을 해야 되는 그것이 과거와 좀 많이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광주에서 이용섭 의원의 인기도는 옛날에 이제 광주시장도 생각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죠. 지방선거가 원래는 토 세력들의 대결 아닙니까? 구의원부터 해서 시의원, 뭐 시장, 군수, 도지사까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지방에 다 연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연줄을 뜯어가지고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배신자라는 말까지 하고 그래서 이 지자체라는 것이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지금 안철수 의원이 호남을 가서 뺏기 위해서 지금 들어왔다고 지금 뭐 호남 분들이라든가 민주당은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야권 분열의 책임자라고 이렇게 이제 선거 전략을 호남에서는 갈 겁니다. 예. 그랬을 때 과연 그 싸움을 새정치신당이 어떤 신당의 캐치플레이스로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지 지금 뭐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거죠. 예. 지역이 나눠지면 지역주의가 약화되는 현상은 아주 좋은 건데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정치 행태를 보면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요. 그래도 호남이라고 해도 이제 전남은 민주당의 지지세가 좀 전통적으로 높고 전북은 안철수 신당에 의해서 많이 좀 좌우가 되는 그런 양상이고요. 거기에 이제 가운데 지점이 광주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이용섭 의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쪽에서는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는 또 윤장현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안철수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신당에서는 또 누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 먼저 설명드리고 질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북입니다. 전북에서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그리고 서거석 전북대 총장, 그리고 강봉균 전 의원 등이 후보군에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서는 윤장현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상갑 광주 전남 민변 회장이 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효석 의원이 얘기가 좀 쑥 들어가면서 여전히 뭐 여진 남아 있는 상황이 남아는 있죠.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신당은 아직 후보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인 거죠. 확정이 되고 나면 저는 얘기가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럴 개연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것은 어떤 선거에서든 간에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 과연 저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정당이 어딘가, 이길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군가를 늘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안철수 신당, 특히 안철수 의원이 지금도 지금 부산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 가서 어떻게든 부산시장 선거를 이제 승리로 이끌어 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높아지면 칠수록 이 호남 지역에서도 역시 안철수 신당 쪽으로 힘이 붙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건 아직 이제 가능성이긴 한데 여지가 역시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각이 좀 틀린데 예. 지방선거는 뭐 총선이나 대선처럼 전략선거를 유권자들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연고주의라든가 그 지역의 토 세력과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동네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뭐 관빈단체 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에 따라서 투표를 할 경향이 있고 그리고 묻지마 투표 있잖아요. 일단 가서 아무 당이나 그냥 아무 후보나 찍는 그런 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대선이나 총선을 전제해서 그리고 야권 지형을 걱정해서 유권자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으면 우리 정치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죠. 뭐 관련해서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이 부산에 가 있는 것도 지금 오거돈 도대체 이분이 이제 어느 당으로 출마를 할지가 되게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시장? 지금 뭐 오거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죠. 예. 새누리당 쪽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어디로 갈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뭐 또 이 안철수 신당에서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김성식 전 의원이라든가 예컨대 이제 이런 대안도 함께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부산에서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걸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의 이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하고 좀 다른 그런 기류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이라는 것이 친노의 진원지 아닙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이 부산을 놓친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정치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상상력이지만 지금 서병수 의원이 오래전부터 부산시장 을 나오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오거돈 전 장관도 영입을 해서 뭐 경선을 하든 전략 공천을 하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거돈 장관이 새누리당 집권 새누리당으로 오지 않을까. 지난번에 창원시장인가 어디 보궐선거 할 때 그때 열린당 출신이 왔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저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방선거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이제 박순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당내 이제 역학관계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 당 대표 또 원내대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은 당 대표가 이제 공천 뭐 사실상이라고 합니다만 어느 정도 영향권은 아직까지는 행사하는 위치에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지금은 원내대표가 관심을 끌게 되는 왜냐면은 5월 달부터 비상대책 체제로 이제 가야 되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로 자꾸 나가라고 하는데 본인은 나가고 싶지 않은 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5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친박계가 원내대표
친박계로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 의원들이 투표를 하면 친박계요? 예. 예, 친박계가 지금 아까 80% 이상이 된다고 하셨듯이 예. 뭐 남경필 의원 친박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역이죠. 아하. 지금 차기 대표가 서청원 대표나 다른 분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대표 예상되는 대표와 같은 지역이면 쉽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데 또 뭐 보통 임명을 하면 그런 예. 거 무관하게 임명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역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청와대나 이제 서청원 대표라든가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차기 대표 후보들이 의중이 어디에 있냐 이런 한 서너 가지의 어떤 조합을 해보면 이 중에서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청원 뭐 얘기를 나누는 김에 다음 차기 대표로 이력한 분이 이제 서청원 의원, 김무성 의원인데 서청원 의원은 이 충청도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예, 지역 기반은. 충청도입니다. 예. 예. 그리고 김무성 의원은 이제 저기 영남 부산 지역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남경필은 이제 수도권이니까 조금 이제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도를 따진다면 이완구 전 충남지사 지금 의원입니다만 원내대표를 옛날부터 노리고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중간에 쉬셨어요. 네. 충남지사도 하시고 몸도 안 좋으셔서 그러면서 스킨십이 좀 약하다 이런 단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완구 의원하고 정가변 의원 둘 중에 예. 지금 대표가 누가 어느 쪽으로 더 다수적인 방향이 정해지냐 그걸 봐서 지금 정가변 의원도 지금 시장 후보를 접고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경험이 좀 적은 분이긴 하지만 원내대표를 함에 있어서 뭐 원내수석 부대표도 두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저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완구, 정가변 두 의원의 아무래도 친박의 네, 기반을 둔 분 중에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결국은 이제 차기 당 대표가 서청원 의원이 되느냐, 예. 김무성 의원이 되느냐,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해서 놓고 보면 아하. 대표가 아주 친박의 핵심인데 원내대표까지 뭐 친박과의 핵심으로 그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현재 그 황우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성 친박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를 그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예. 가져갔는데 그래서 사실은 차기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구도가 이제 바뀌는 상황인데요. 근데 차기 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지금 전당대 그 날짜도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남경필 네.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경기도지사 나가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고 계속 네, 그걸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경필 의원이 그 경기도지사로 그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아직까지 굉장히 유동적이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경기도지사가 지금 새누리당이 이렇게 유리한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오선의 남경필 의원이 떨어짐을 각오하고 뭐 다음에 대선 출마의 뜻이 있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떨어지면 또 대선 출마도 쉽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모험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경기도 그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지방선거가 굉장히 그 야풍이 많이 불었었던 당시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도 그 새누리당에서 그 차지한 그런 그 쉽지 않은 흔치 않은 지역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꼭 구도가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인물로 대결을 했을 때 그 남경필 의원 정도면 사실은 해볼 만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당 쪽에서는 남경필 의원을 그쪽으로 어찌됐건 가능하면 출마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그 애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예,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예. 그 유종복 안전행정부 장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경기 김포. 경기도지사나 인천시장 둘 중에 하나를 보내셔야 된다고 저는. 새누리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예. 필승 카드로 장관을 이제 그만하시고 예. 당을 위해서 예. 격전지에 가서 예. 대통령과 집권당을 위해서 살아오든지 예. 장렬히 전사하든지 예. 두 가지 임무를 주면 예. 틀림없이 하실 겁니다. 새누리당 그 공심위원으로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좀 뭐 불러주면 제가 들어가야 되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개각을 또 해야 됩니다. 2월 말 3월 초 제가 항상 개각 강조를 하지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안전행정부 장관도 개각을 하고 한 서너 분 정도 개각을 해서 그때 집권당에 지금 가장 좋은 것이 충청도가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 인천도 흔들리고 인천이 가장 많은 표가 충청도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내각 명단이라든가
청와대 수석 명단 보면 충청도가 한 명인가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수도를 뭐 이전한다고 했던 그런 충청도인데, 예. 그래서 이번 개각을 통해서 충청권을 배려를 해주면 예. 그것이 경기도나 인천까지 올라올 수 있는 좋은 카드가 있는데 예. 집권당이 그건 쓸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민주당 참 요즘 고민이 깊습니다. 대표가 또 감기 독감에 걸리셔서 좀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 정당 공천 폐지 이거 새누리당은 안 하겠다고 하니 그렇다고 우리만 하겠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특검 이제 좀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하도 특검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이게 좀 또 특검이야 네. 이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동력이 좀 떨어졌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이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특검 동력을 계속 이어가려고 만약에 민주당이 생각을 했다면 2월 임시국회 그 의제 협상 당시에 이미 그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때 그 얘기를 제대로 안 꺼냈고 관철을 못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 얘기를 꺼내니까 사람들이 흐름이 좀 끊긴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동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다시 이거를 힘을 실어가기가 쉽겠느냐라고 하는 현실론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연 특검이 그동안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새삼스럽게 특검을 이제 꺼낸 것이 힘을 받기 좀 어려운 그런 그 조건을 좀 만들어낸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접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검찰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또 뭐 얼마 전에 김영판 전 청장 재판 결과에서도 나왔다시피 예. 검찰이 공소 유지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견제 차원에서라도 특검 얘기는 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이제 있는 거죠. 이참에 민주당 지도부가요, 아예 던져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예 특검 못 받으면 우리 당 지도부 사퇴하겠다. 이 정도의 어떤 진정성이 보여주지 않는 이상 국민들한테 와닿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태 이상의 것을 던져도 국민들이 이미 김이 빠졌습니다. 예. 정치는 타이밍의 정치인데 예.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지난해 다 했어야죠. 지난해 뭐 혈서를 쓰던가 뭐 이렇게 머리를 띄우고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배수진을 치던가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미 연말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선거 앞두고 무슨 특검 이것은 국민들 다 꼼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미 때가 늦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시 특검이라는 것은 대선 불복이랑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선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 보궐선거도 하나밖에 없었고 2개.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을 하면 유권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심판합니다. 아하. 그래서 선거가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지금 안철수 신당과도 지금 열심히 싸워야 되는 이 입장에서 강한 여당인 새누리당과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 지방선거 끝나고 차라리 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특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지난해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특검 논의를 이어오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한계점을 많이 노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져서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것도 그런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에게 지금 야권 지지자들이 요구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당을 좀 혁신을 해라. 그래서 정말 새롭게 야당으로서 그러니까 집권을 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 모습을 갖춰달라는 건데 당 혁신이 계속 좀 늦어져 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당 혁신안은 아직도 발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쪽으로 빨리 드라이브를 걸고 유권자들에게 좀 호소하는 편이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좀 득표를 더 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전국 전망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배재대 교수,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